시작하면 공유 시작 1강. 자, 오늘은 보건 의사소통의 이해 방통대 교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Health, Communication, 왜 중요한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워크북 5페이지입니다. 중요성. 소통이란 것은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생각이나 뜻이 통하는 상호작용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유래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보건 의사소통은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의사소통은 인간 삶에 중요하죠. 인간은 삶의 사회적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코끼리, 코뿔소, 모든 동물을 정복하게 된 것은 서로 소통했기 때문이다. 눈빛만 봐도 말을 함으로써 소통이 없다면 개인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어서 의식적, 무의식적. 말은 저렇게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닌 거야. 내가 참 던질게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못 던질 것 같으면 알아서 딱 해주는 소통을 통해서 짐승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통이란 것은 사실, 아이디어, 감정, 지식, 태도, 기술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으로는 informed decision,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도 참 자주 쓰죠. 충분한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소통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은 보건 영역에 적용하면은 보건 의사소통, 워크북 6페이지 제일 위에 커뮤니케이션을 헬스 분야에 적용한 것이 보건 의사소통이다. 건강영리 질병 예방, 질병 회복을 위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뇨병 환자한테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경상도 사람은 잘 알아듣겠죠. 좀! 여러분 탁 눈치가 오는데 그 좀이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1분만 하는 사람이 있고 10분만 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건강정진까지, 치료가 아닌 정진까지 소통을 잘하려면은 개인의 인식과 행동, 사회적 여건까지 사회가 건강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소통이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에는 술 광고를 못하게 했는데 버젓이 부상점의 경쟁처에 보면은 맨날 무슨 막걸리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래 교수님이 막 그 탈 때마다 그 고발하고 자갈치 지하역에도 뭐 여배우가 지금은 제주도 사는데 막 소주를 흔들어 제끼고 춤을 추고 뭐. 그게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소통하는 방식을 까지를 포함하는 정의고, 질병치료 시대에는 주로 환자와 의료 제공자 사이에서의 소통이 중요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보건학에서도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론과 실천을 종합하는데 이 소통이 기여한다. 대표적인 게 아까 그 홈쇼핑에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광고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간다. 주의사항은 조그만한 글자로 깨알같이 잠시 보여주고 소통의 중요성은
보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 워크북 7페이지 보면은 국가안검진 안내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안내서를 얼마나 할머니들이 이해할 것인가? 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뭐, 암은 사망 원인 1위로서 남자 5명, 2명, 여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 딱 안보험 판매하는데 진짜 좋은 소통. 5명 중에 2명이고 3명 중에 1명이면 안보험 들어야지. 그런데 조기발견을 통해 이렇게 안내서를 줄 때 조기발견은 90%가 완치가 가능하다. 90%가 완치가 가능한데 왜 그러면은 보건병원 간호사들이 500명이나 검진을 안 받았을까? 네. 소통을 어떻게 했길래? 자, 이런 식으로 암에 대한 이미지나 감정,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회피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안검리 안내서를 2020년도에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뭐 첫째 문단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들한테는 좀 어렵다, 그죠? 뭐 7만 9천 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면 이래 설명하면 참 어렵다, 그죠? 자살도 10만 명당 20명인데 그러면 100만 명당 200명이고 1000만 명당 2000명이니까 우리 5천만 명이니까 그죠? 거의 한 시간에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목소리 쉬울 걸 갖다가 1년에 7만 9천 명이면 많이 죽는 거거든. 한 시간에 몇 명씩 죽는 거잖아요. 그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조기 발견이었고 80%가 치료된다고 하는데 설명하는 것이 소통이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쉽다, 그죠? 40세, 50세, 40세, 20세, 40세. 그러니까 딱 외우기 좋게 40으로 딱 잘라놨다. 위, 유방, 가람. 자궁경부암은 사실은 이게 20살이라기보다는 좀 기혼, 기혼. 폐암이 좀 어렵네. 와, 54세. 와, 외우기 어렵네. 30 감년. 감년이라고? 영수 선생님, 감년이 뭡니까? 한 감씩 1년을 피웠다. 매일 한 감씩 1년. 그러면 몇 감년? 1 감년. 30 감년이면 하루 한 감씩 30년. 와, 담배 좋게 피워가지고 안검진 안 해주네. 폐암검진 받으려면 하루 한 감씩 30년을 피워야 검진해주네. 그것도 54살이 되면 몇 살에 피워야 돼? 24살에 시작이 되네. 34살, 44살, 50, 30년간 하루 한 감씩 피우면 54살이 돼가지고 네, 검진을 해주네. 와, 이 검진 받으려면 먼저 죽겠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논문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대장암은 아주 거창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5세 이상 남녀에 1년 간격을 해준다는데 이 검사가 뭐게요? 아, 대장암 검진한다 해가지고 우와 뭐 내시경하고 마취하고 뭐 준비하고 밥도 굶고 갔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 거기서 뭐가 나오면? 잠혈. 형 선생님, 잠혈이 뭡니까? 말이 어렵다 그죠? 어?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 흐르는 피라고 했죠. 뭐겠습니까? 말이 어렵다 그래. 고여있는 피도 아니잖아, 사실. 흐르는 피도 아니잖아. 뭐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특히 잠재된 뭐 그런 뜻이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대변을 현명형으로 봤을 때 피톨이 나오는 거. 그게 나와야 내시경을 해줘. 이게 좀 과학적이긴 한데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야, 뭐 대장암 검진 하러 오라며. 내 왔다. 미안합니다. 방송했어요. 뭐 이거 이 방송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그걸 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걸 다 쓰게 되면은, 이게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만들긴 했는데, 자, 여기 써놨죠? 분변 잠혈 검사. 분변. 대변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왜 분변이라고 불렀노? 점잖게 대변하니까 약간 좀 의학적이 아닌 거고요. 오줌 하는 것도 소변. 약간 우리 사회가 좀 점잖아 보이려고 하는 게 말을 어렵게 만든다. 분변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우리 영 선생 같은 분도 잠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검사를 방법으로 하고 잠혈 반응이 있어야 내시경을 하고 비용 지원, 비용 지원도 이것도 돈을 다 준다는 건지 말을 어렵게 썼다 그죠? 반을 준다는 거지. 위내시경을 하러 갔더니 지원해가 돈을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마취료 따로 내라니까 사람들이 속았다. 무슨 마취료가 뭐 검사료보다 비싸냐? 자, 영 선생,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자 위암 검진을 하러 내시경 하러 갔다. 그럼 마취료는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받아봤어. 어, 그럼 수면 마취 안 했네. 안 했으면 되게 아플 건데. 자, 그 다음에 자멸 반응이 있는데 이중 조형 검사. 영 선생, 이중 조형 검사가 뭡니까? 그렇지. 영, 비추다. 비출 조자, 그림자 영자. 그래도 어렵다, 그죠? 뭐 하는 거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쩌는 거겠어? 아플까? 어쨌든 말이 좀 한자다, 그죠? 조형도 아니고 또 이중이네. 그리고 여기서 용종, 암의심,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추가로 또 내시경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는 조직 검사도 아니고 조직 진단을 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전액 주는 건지 만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야, 절차를 글로 전달하는데 참 이해가 우리 영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면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는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과연 이걸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나 하는 것을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다, 그죠? 안내서에 보면은 대상자가 자멸 검사를 해서 이중 조형 검사를 내시경하기 어려운 경우는 해서 암이 의심되면 내시경을 하고 아까는 또 조직 진단이라 하더만 여기는 또 조직 판단이라 해놨다. 진단하고 판단이 뭐가 다릅니까? 마진쌤, 조직 진단하고 조직 판단이 뭐가 다르지? 제 생각에는 잘못 쓴 것 같아요. 조직 진단이라 했잖아, 앞에. 차라리 조직 검사를 하지. 우리 보통 조직 검사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왜 진단이라 했다, 판단이라 했다. 조직 검사는 또 어디 갔으며? 국가 공식 문서에서. 그런데 이제 이걸 작성하신 분은 또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또 있었겠지. 어쨌든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영 선생, 국가 암검진은 몇 가지 암에 대해서 실시할까요? 옛날에 한참 5대암이 입에 붙었는데 이제 대암이 들어가니까 또 6개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더 바뀌는 거야. 건강보험 가입자. 가입자가 뭡니까? 보험료 내는 사람입니까? 나한테 딸린 사람은 가입자입니까? 아닙니까? 피부양자하고 가입자는 또 뭐가 다를까? 가입자 아닌 사람한테는 그러면 피부양자는 금융 기준이 다른가?
쉽지 않다. 와, 이게 소통이. 자, 직장 가입자. 아, 공부 많이 해야 되네, 이것도. 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 건강.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건강보험 부담으로 하는데, 직장가입자 97,000원, 지역가입자 94,000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데, 보험료도 아니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97,000원이나 94,000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머리 아프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영 선생님도 냈는가? 안 냈는가? 카드 끊는가 보다. 끊는가 보다. 5대암이 됐다가 6대암이 됐다가 조직 판단이 됐다가 진단이 됐다가 조직 검사를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럼 다르고 다른데 다 읽고 나면 이제 사람의 단기 기억은 보통 한 6개, 7개 넘어가면 잊어버려. 돌아서. 그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유튜브로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보건의사소통의 의미 8페이지. 보건의사소통은 건강과 관련해서 요구사항, 지식, 태도, 수행 방법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신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알코올 12단계도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워. 아니 그냥 내가 뭐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술 한잔 즐길 뿐인데 내가 뭐 문제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고 신념을 바꾸고 의료 제공자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된다. 특히 뭐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좋아질 때까지 와야 되는데 특히 그 거식증 이런 경우는 잘 안 와요. 그죠? 관계를 유지하고 와야 되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자, 8페이지 아래쪽에 그래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려면 개인을 대상으로서 맞춤형 관리와 자원을 제공해주고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명주쌤 너무 쓴다고 고생한 게 이것 때문이잖아. 그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우리 미라쌤 기억납니까? 행동 변화의 5단계. 무관심. 그 다음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 나는 양갓집 딸이라 가지고 삼보 성차지. 마당새들이랑 하는 운동을 내가 왜 해? 무관심 단계. 그 다음은 관심, 시도, 실행, 습관. 맞춤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지위, 지지. 사회적 지지라는 것은 정보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정보나 도구나 전문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준다. 건강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 마트에서 식품을 사면은 뭐 정보가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렵거나 글이 너무 작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설탕이 들어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다이어트 콜라에 설탕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읽어봐도 헷갈리게 써놨다. 그죠? 설탕 대신에 감미료가 들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런 걸 여기다가 health literacy. 그래서 개인에게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보건의료 환경에서는 환자, 제공자 간의 의사결정을 공통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 수술 전에 설명할 때 어쩝니까? 옛날처럼 말로만 설명하면 됩니까? 어쩝니까? 그렇지. 반드시 문서화해서 뭐까지 한다?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옛날처럼 말로만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다. 보건의료 전문가 간에도 정보교류와 활용이 되도록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금방금방 보급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려면은 사회적으로는 건강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반응을 코로나가 나타났으면은 적절한 반응이나 기회나 프로그램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코로나 시작되면서 뭐 핸드폰에 뭐 얼마나 문자가 많이 오는지 뭐 그죠? 소통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하는 나라는 이번에 태풍에도 문자 몇 통 받았어요. 흰, 남, 노 지나간다고. 옛날보다는 소통이 많아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많이 온다. 3일 동안에 너 때문에 문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소통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바보라도 뭐 하늘을 보면 안 올 것 같은데 그날 새벽이 되니까 우와 문 안 닫고 잤으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체계나 소통이 원활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보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8페이지 아래쪽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를 촉진시킨다. 접종 받아야 됩니다. 여건을 조성한다. 안 받았을 때 뭐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사망률이 높다. 이런 걸 보여주고 지식과 인지도를 높이고 그래서 규범이 바뀐다. 이제 우리나라가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은 약간 바랑아 같은. 근데 영국 가면 다르거든. 영국은 다 안 끼고 다니는데 끼고 다니면 뭐? 사람 왜 끼고 다니지? 왜 끼고 있지? 규범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릅니다. 규범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되는 문화죠. 효과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건강 관련 기술을 설명한다. 그래서 약사님들은 마스크는 끼는데 투명 마스크를 끼니까 입술 모양이 보인다. 규범이다. 그죠? 적절한 의료 이용, 오해를 불식하고 건강 이슈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그래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번역할 때는 보건 의사소통으로 번역을 하고 이거는 의료 상황에서도 있지만은 이런 보건 상황에서도 쓰인다. 병원 안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였지만은 이제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서도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건강 개선을 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을 헬스 커뮤니케이션 구체적으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경진을 위해서 소비자의 시각에 기초하여서 메시지와 전략을 제작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목요일 수업하고 있는 일상운동이나 직관식사도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일상운동이 뭐냐? 과학적 최신 지식을 보면은 every move count라고 불러요. 1분이라도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데 10칸, 100칸 쌓이면은 한꺼번에 10칸, 100칸 가는 건 하고 조금 덜하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영어에서는 every move count라고 했는데 한글로 번역하기 쉽지 않아. 모든 동작은 합산됩니다. 미쳤나? 하려면은 뭐 아싸라게 1시간은 걸어야지. 30분은 걸어야지. 뭘 계단 한 개 올라가가 쫀쫀하게. 캐나다에서는 all day matters. What's matter? 뭐가 문제야? all day 하루 종일 신경 써야 됩니다. 잠도 푹 자고요. 앉아있는 거는 최소화하고요. 걷기는 많이 걷고요. 그래야 땀까지 흘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슬리핑은 충분히 하고 시팅은 최소화하면서 스태핑을 충분히 해서 스웨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S자 4개를 가지고 4S를 가지고 시계를 그려가지고 국가 지침 이름이 24-hour movement guideline 4S 슬리핑, 시팅, 스태핑, 스웨팅인데 이걸 우리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whole day matters라는 표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개인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시각에 기초해서 메시지와 전략을 제작하고 전달하는 것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자, 세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4차 코로나 예방접종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접종 받은 사람 손 들어. 자, 4차. 오, 안 받았구나. 자, 그럼 또 물어볼게. 왜 안 받았어요? 세 사람 다 이야기해봐. 1, 2, 3차는 그래 잘 맞아놓고. 나는 왜 안 받았느냐? 병원에서 안 줘가지고. 날짜 진행하면 나는 무조건 가는데. 우리 동네 갔거든? 예약을 하고 갔는데 내가 일주일 먼저 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맞이를 하는 게 없었어. 그래,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내를 좀 약간, 저 사람 뭐라는 거 보는데,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 근데 대기실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날. 토요일인데. 거기 앉아있다가, 병 걸릴 것 같더라고. 좋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단체, 조직, 기업, 공동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포밍,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경기를 위해서 행동습관 정책을 옹호, 소개, 채택,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지역사회 보건 정보가 전달된다. 영향을 미치고 참으시고 지지하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다면적인 접근 방법이다. 쉽지 않죠. 영어로는 요즘 그래서 신체활동 기준에 보면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있는 것을 줄이기만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어로는 그걸 sedentary behavio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번역하는 순간에 뭐 어떤 사람은 좌식 행동, 어떤 사람은 좌업 행동, 영어로 하면은 그냥 sitless, move more, 덜 앉고 더 움직이세요. 한글로 푸는 게 조금 쉬운데 하루 종일 앉아가 독서실에 공부하는 애들은 어쩐단 말이요. 앉지 마라고 하면 스스 공부하는 말이야. 스스 공부는 다리 아프고 무릎 나가는데 이걸 이제 소통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다면적으로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학제적 마케팅 이론. 마케팅은 돈 내고 살 때까지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러 올 때까지, 그죠? 마케팅 이론도 들어가고, 정보 이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보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학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목표. 10페이지 아래쪽에 건강에 하는 지식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선택을 하게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질병 예방, 건강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은 약만 먹어야 될 일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제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뭐 약사가 돼서 그런지 진짜 칼입니다, 칼. 눈 딱 뜨는 순간에 약부터 딱 먹는데 나는 절대 그래 안 하거든. 세수하고 약마시는 조금 먹고 한참 있다 보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몰라가지고 오 쓰레기통을 봐야 돼. 약을 깠는지 안 깠는지. 우리 집 사람은 눈만 딱 떴다 하면은 지금은 숙달이 돼가 갑상선 약을 먹는데 물 없이도 먹어. 딱 먹는다. 내가 보면 완전 신기하다. 그거 먹고 난데 막 유산균을 봉다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오, 이 봉지 저 봉지 해가지고 탁 챙겨 먹고. 우리 여기 갑상선 검사로 와서 막 진료가 8시 반 시작인데 막 눈만 뜨면 와가지고 7시 몇 분에 와가 검사 촥 하고 철저하게 여기 질병 예방, 건강행동 변화 등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도 마케팅이나 소통을 이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도 그것이 바로 소통의 목표가 되겠고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목표에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미국에서는 Healthy People이라고 하는데 국가 계획에도 들어있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작년에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이름하여 Health HP 2030 2030년 목표도 우리나라도 드디어 헬스 리트러시가 목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인에게 받은 지시가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한 승인을 70.5%까지 올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쉽지 않다, 그죠? 의사가, 간호사가 의료인이 하는 말을 태어날 때 막 차태는 보면 오만 거다 가르쳤다고 돼 있는데 막상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이해를 한 건지. 그죠? 70.5%.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한 목표가 드디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외래에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식습관 교육을 받았겠는가? 얼마나 운동 교육을 받았겠는가? 혈당과 관련된 아까 뭐 100은 먹으면 정상 혈당이 얼마입니까? 120? 뭐 쉽지 않지. 환자들한테 물어봐도 공복인지 식후인지. 어쨌든 의료인으로 같은 미국은 이런 식의 목표를 일찍 했다 그죠? 2020년 목표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2030년 목표 2030 작년에야 처음으로 헬스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나오기 억수로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기기 종합계획에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 헬스 리터러시 목표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은 몇 차 계획인가? 답은 몇 차겠습니까? 연도는 2021년. 목표 연도는 2030년까지. 네, 좋았습니다. 자, 한국도, 이거 나오네. 한국도 드디어, 건강관리님, 종합계획 헬스 피플 2030에 건강정보 예능력 헬스 리터시가 중점까지 들어가서 건강정보를 예활용할 수 있고, 이걸 예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나 정보 제공을, 아까 안검진처럼 안검진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건강수명 현장의 토대를 마련하자. 취약한 응고 집단의 형평성을 제고하자. 역사 11페이지. 역사가 짧은 편이다. 60년, 70년대야 드디어 헬스케어 딜리버리, 보건의료 제공과 건강증진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의료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의료 제공을 할 때도 의료인과 제공자와 소비자 관계에 소비자가 소통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등에 있어서 건강 증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게 됐다. 드디어 미국에서는 협회가 80년대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90년대에 왔어야 공식적 학문 영역으로 인정을 받았고, 2010은 보통 한 10년 전에 만들어지는데, 2010에서 처음으로 포함이 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야 2030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은 2030의 총괄 목표 3개 중에 하나가 됐다. 불평등 제거, 리트러시, 환경조성. 와, 대단하네, 미국. 총괄 목표 3개 중에 한 개 들어갔다. 불평등, 리트러시, 사회경제력. 자, 그래서 역사는 짧다. 우리나라는 특히 2021년에야 목표를 들어갔다. 특징. 자, 첫째, 듣는 사람이 이해해야 커뮤니케이션이다. 교수인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영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영선생님이 이해했는가? 듣는 사람 중심이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의사소통의 핵심 특성으로 맞는 것은 청자 중심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은 중심이 아니다.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 카드라, 통신. 정말 논문이나 역사를 통해서
근거가 있느냐? 소통, 교육, 마케팅, 사회, 인류학, 심리, 정보학, 역학 등 종합돼가 다학적 접근이다. 전략적 접근이다. 진짜 먹혀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다가 노인들한테는 홈쇼핑이 정말 전략을 잘 쓰는 거예요. 진짜 어르신들 귀에 쫙 꼽히게끔. 홈쇼핑을 잘, 주부들한테 하는 거는 보면 대단하죠. 그죠? 그, 뭐라 하죠? 쇼핑 호스트들. 에어프라이어. 요새 또 유명한 거 뭐 있더라? 드라이기기 중에 다이슨 60만 원? 잘 되긴 잘 되대. 잘 되긴 잘 되더라고. 나도 해봤어. 억수로 시간이 짧아진다며. 그렇죠. 오. 근데 그 팔 때도 설명을 잘하잖아. 주부에 대한 전략적 최종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건강 행동의 변화, 술,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고 장시간이 걸리니까 단계도 중요하다. 생각도 안 하다가 생각만 하는 것도 과정이 중요하다. 지식만 변해도, 태도만 변해도, 행동 변화의 단계만 약간 나아가도 과정이 중요하고, 너무 돈이 많이 안 들게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그 대상자에 맞게 구체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10가지가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동심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인 접근, 지역사회나 국가, 그러니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 이웃, 가족, 그 다음에 조직, 조직은 직장,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국가까지 담배를 끊게끔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변했다, 그죠? 개인적으로 1대1도 교육하지만은 집에 가면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가 끊게 하고 아파트마다 금년 아파트 한다고 난리를 치고 지역사회에서는 단속을 해가지고 금년 지도원 단속 봉급이 올라가는 데다가 국가에서는 담배값을 올리고 개인, 인디비주얼, 인터퍼스널, 인스티튜셔널, 커뮤니티, 내셔널, 동심원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담배 끊기가 쉬워진다. 그런데 술은 안 그렇다. 지금도 보면 술은 뭐, 누구, 뭐, 재범 소주가 어떻니? 무슨 뭐, 쌀을 가지고 만든 거는 또 규제를 안 받고, 줄을 쓰고, 생태학적으로 1급 발암물질하고 규정이 됐는데 생태학적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담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생태학적 접근을 해서 효과를 보았다. 자,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개인 맞춤형에서 또 개인 간 수준에서 집단과 조직, 지역사회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시험 시간. 1번. 커뮤니케이션은 건강경진 질병 예방, 회복 모두에서 중요하다. 처음 출발할 때는 치료할 때 의료인하고 환자 사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아까 검진처럼 예방에서, 정진에서도 중요하게 됐다. 당연한 이야기네. 다음 중 보건의사 소통이 적용되는 곳은 건강경진, 질병예방, 재활.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엉뚱한 답을 넣어주죠. 두 번째, 보건의사 소통 과정은 전문가 일반 대중이 건강정보를 검색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건강관리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고. 자,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가관리 방법, 정보 제공, 사회적 지지체계, 환경 차원에서도 환자 의료 제공자 간의 아까 뭐라 했죠? shared, 공동의 의사결정,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전문가 간에도 정보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체계에서도 보건 위급 상황, 팬데믹 같은 거, 코로나, 보건으로 접근성, 건강행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연, 클린, 아까 우리 깡금린 같은 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그죠?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의 원칙을 제공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모바일이 발전되면서 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네. 네 번째, 보건의료 소통은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지역사회 공동체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영향하면서 동물을 보여야겠다. 특징. 여기 시험 나올 건 5분밖에 없어요. 다음 설명은 보건의사 소통의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해놓고 12페이지에 10가지를 쭉 설명하고 답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내본다면은 12페이지 아래쪽에 다음 설명은 보건의사 소통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이렇게 설명은 네모 안에다가 써놨는데 건강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계별 목표에도 가치를 둔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어떤 특징인가? 이렇게 정해 뭡니까? 다학제? 창의성? 구체성? 청자중심? 답은? 답은? 결과만 중요한 게 이거? 그러니까 좀 문제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의사소통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 중심이다. 확실한 것만 마케팅, 보거나 커뮤니케이션, 다학제, 전략적 그 대상자층에 딱 맞는 방법.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 지향성이고 비용 효과적. 암 하나 찾아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들면 그 검진하나 말. 그러니까 왜 6대암이냐? 100대암을 검진해주지 왜? 왜 이렇게만 해주는데요? 명선생. 공단 참 째째하다. 암이 얼마나 많은데 검진 다 해주면 좋겠는데 왜 6대암만 해줍니까? 응? 낭비니까. 지금도 1년에 100조 원 들어가는데 5천만 국민 1인당 지금 200만 원씩 쓰고 있잖아. 한 가족에 6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잖아. 자, 세 사람한테 물어볼게. 내 건강보험료가 너무 싸다. 손 들어보세요. 더 내야 되는데. 내 건강보험료 한 달에 내는 거.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른다. 알고 있다. 세 사람은 행보사.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안 가는데 1년 얼마 내노? 250만 원 냈네. 그럼 내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23년 차. 1년에 250만 원, 10년이면 2,500만 원. 20년이면 5천만 원에. 한 6천만 원 냈네. 복리로 이자를 붙이면은 1억 됐겠다. 그런데 본전 찾았어요. 근데 왜 내요?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합니까? 안 낼 수가 없는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다 내야 되는 보험. 민간보험? 책임보험? 자율보험? 실손보험? 그걸 뭐라 불러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강제적으로 다 내야 되는 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몰라요? 우리 행정전공생들이 지금 우리 영선생은 내가 뭐라도 이해를 한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보험은 임의보험, 민간보험. 대표적인 게 지금 실손보험이다. 그죠? 근데 미라쌤처럼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것만 내놔도 장기 요양보험도 내야 되고 아까 보라. 내가 모았으면 좀 1억 원이면 차를 사면 벤츠를 둘이서 냈어요. 2억 원이면 벤츠 몇 대 샀노? 세 대는 샀겠다. 6천만 원짜리. 368. 신랑은 찾아못 어요. 우와.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2억 원. 진짜. 취업해가지고 그 2억 원 가까이 이자 포함해 돈을 냈는데도 병원에도 안 오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호구 아니에요? 이러세요. 호구 아니에요? 부부가? 부부 호구. 호구 잡았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을 실시할까? 정답은 뭘까요? 위험의 분산. 다수가 가입할수록 사실은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 때가 온다. 보통 죽기 직전에 보험료를 제일 많이 써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젊을 때 낸 돈, 세대 간에 이전이 되고, 사회보험의 원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시간에는 그냥 요겁니다, 요거. 보건의사 소통의 특징 정도만 알고, 아까 이제 5차 국민건강경진계획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야 목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참 국가고시는 사실은 떨어지기 어려워. 문제가 보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나만 알면 되고, 지난 시간에는 오타와 원장의 5가지 활동 영역 뭐였죠? 정책, 또 환경, 지역사회 활동, 개인적 기술교육, 5번째는 기존 서비스 5가지. 그 정도야. 떨어지기 어려워. 그래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험장에 이걸 딱 들고 가지고 다음 시간 시험을 칠 때 이거 한번 보는데 넘겨보려면 색칠이 되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색칠 안 된 걸 넘겨봤자 합격은 안 하는데 이거 한번 쫙 색칠이 돼가 보면은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에 상급은 90분 시험이야. 과목이 3과목이. 9시 시작하는데 한 10시쯤 되면 시험 다 치고 앉아 나가려고 이러고 있다 사람. 그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워크북이 있으니까 워크북에다가 색칠을 잘해서 3권을 가슴에 안고 시험장에 입장을 하기까지 색칠을 잘해서 한다.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엑셀을 일찍 시작하라. 우리 지금 미용보건전공생처럼 3명이 한 학기를 다. 제가 재작년에 박사를 지도했던 분도 한 학기 됐어. 여러분 선배. 작년에 지도했던 분은 박사학위증을 받을 때까지 IRB의 독촉에 시달렸어. 제가 지도했던 박사. 이번 학기에 지도했던 석사 학생은 3번째 고쳐가지고 4번째 오늘 밤에 전화해봐야 돼. 아침에 내한테 카톡이 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IRB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원리 원칙대로 자꾸 고치라 하는 걸 너무 고지고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 명주쌤이 하는 말이 고맙대요. 그렇게까지 챙겨주고 이제 논문이 끝날 때가 되니까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인데 지나고 보니까 옳은 말씀이다. 그런데 한 번 고치는데 한 달인데 3번을 지적받으니까 가을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한